네, 안녕하세요. 크라운 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침부터 안 힘드세요? 네. 엉덩이가 괜찮으세요? 저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뭔가 할 거를 남겨놓고 시간을 보내니까 더디 나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사업 설명보다도 뭔가 제 인생에 대한, 제 성공에 대한, 성공이라고 얘기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자리라 사업 설명보다는 조금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첫 페이지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만났다로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제가 이게 첫날 왔을 때 찍은 거거든요. 둘째 날이었나? 어쨌든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보이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겨울, 작년 겨울이에요. 12월 25일에 아미쿠젠을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뭐 대표님 그리고 서우 사장님, 수현 사장님 이렇게를 만났는데, 이 새로운 일이라는 거를 만날 때 기대감도 있지만 굉장히 두렵지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고 또 해오던 게 있었는데, 이제 갈아탄다 이런 거 아시죠? 네. 뭔가를 바꾼다, 이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 부모가 이혼하는 게 그렇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강하고요. 두 번째가 이직이래요. 이직, 직업을 바꾸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강하다는데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미쿠젠 전에 했지만 또 다른 무엇을 가지고 내 무기로 삼고 내가 또 다른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오신 사장님들 계시죠? 그러면 경험이 없어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도 일부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었잖아 이러면 되게 먹히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막 세 번째, 네 번째 갖고 와봐요. 안 믿지 않을까? 또 이번에 왜 옮겼니?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 움직임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컸었던 작년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네트워크를 그만둬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 네트워크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다 안 해본 것 같은 거예요.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할 만큼의 모든 거를 안 해본 것만 같은 그 아쉬움이랄까? 아직 나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다라는 느낌? 난 아직도 내가 할 것들을 다 펼치지 않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제가 네트워크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보게 됐고요. 아미쿠젠을 오게 돼요. 많이 떨렸던 것 같고, 뭐 이게 이게 한번 실패 경험이 있으면 사람 말 잘 안 믿고 싶잖아요. 정말 말들은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최고인 것처럼. 근데 정말 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의심, 두려움. 그리고 내가 다시 뭐 파트너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내 말을 믿어줄까? 이런 많은 갈등 속에 작년 겨울에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1월 2일자 가입인 것 같아요. 제가 1월 1일 지내고 1월 2일자 가입을 해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아미쿠젠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진이 풋풋하죠? 네, 어때요? 이게 여기 날짜를 보니까 2014년도예요. 2014년도에 제 카스에 올라온 건데 2014년도 4월 6일이면 4월 달에 이게 제 학원에 있었던 창문이거든요.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스에 뭐라고 썼냐면, 학원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시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거를 써요, 제가. 요거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얘기인데, 저는 23년 정도 입시 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충남대학교를 나왔는데, 충남대학교에서 과학을 전공하고 사실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거는 있었어요.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님한테 돈을 계속 얻어 쓰는 거 굉장히 좀 죄송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저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되게 조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학원에 있을 때도 카이스트나 이런 학생들이요, 학원에 아르바이트 왔다가 학원을 차리거나 학원 강사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받았으니까 죄송하니까 입시학원에 시간 강사를 해요. 제가 과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틀 정도 수업을 하면 한 달을 사는 거예요. 되게 좋잖아요, 사장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입시라고 하는 곳이요, 잘 하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저는 학원 원장과 결혼한 케이스예요. 전 진짜 결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1993년도거든요. 제가 89학번인데 93년도에 이제 학원에 들어와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옮긴 학원의 원장을 제가 이제 연애를 건 거죠. 예, 연애 걸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정말 돈을 이렇게 가지고요. 정말 돈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돈에 반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 엄마가 굉장히 가난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넌 절대 첫째랑 결혼하면 안 된다가 엄마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게 엄마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하고서 돈을 너무 잘 쓴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만 해면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는 거예요. 요즘엔 카드 결제하잖아요. 그때는 봉투 아세요? 그래서 엄마들이 현금 해가 그러니까 학원비 저녁 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입금을 안 한 상태로 현금을 갖고 있는 거잖아. 밤만 되면 몇백만 원씩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밤에 많이 썼겠어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어 있겠죠. 월급 주는 날에는요. 꺼서 주겠죠. 이걸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쓰는 것만 본 거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돈 잘 쓰는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고비가 온 게 뭐냐면 IMF예요. 선생님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또 IMF 겪으셨을 수 있는데 저는 제 나이 28살에 IMF를 겪었는데 저는 아주 호되게 겪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학원이 너무 잘 되니까요. 남편이 신문사를 인수했어요. 신문사 인수하고 학원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IMF가 딱 왔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수업도 뭐 셔틀도 돌리고 강의도 하고 막 하는데 수강료가 안 거쳐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안 내. 제가 수강료 밀리는 학부모 되게 싫어해요. 1일자 등록을 하면 다음 달 1일날 내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안 내요. 근데 그거를 애를 못 오게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엄마가 다음 주에 주신대요. 이렇게 보내면 어떡해요? 그냥 수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돌아가고 학원은 돌아가고 있는데 수강료가 안 거쳐지는 때가 바로 IMF 직전이었어요, 사장님.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경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위기 뭐 이런 거 저 하나도 몰랐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냥 왜 수업도 잘하고 아이들도 있는데 왜 학부모들은 돈을 안 내는 거야?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IMF가 왔죠. 진짜 수강료 그때 정말 빚을 많이 졌는데 그리고는 신문사를 인수한 다음에 딱 IMF가 오니까 신문사를 넘기지를 못하고 그냥 폐업을 해요. 그러면서 수억의 빚이 생긴 거예요. 저는 20대 후반에 정말 날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가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남자는 숫더라고요. 사실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맞아요. 난 엄마가 강하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사장님? 남자는 숨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고 쓸 돈이 없으니까 집 밖을 안 나고 치과한다 그러나요? 저희 남편이 한 1, 2년 동안 치과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어때요? 아이도 있고 엄마고 제가 진짜요. 제가 빚을 7년 동안 갚았어요. 수억의 빚을 제 힘으로 남편의 빚을 다 갚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린 나이에 되게 큰 빚을 물론 몇 억이라는 게 여러분이 또 뭐 더 저보다 더 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 땅 팔고 집 팔아서 갚아주는 부모님도 있고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로가 되는데 7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소원이 뭐였냐면 제가 크리스찬인데 기도 드릴 때마다 사장님 저는 제로만 되게 해주세요였어요. 저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늘 제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IMF 때 이자 18% 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자 내거나 혼돈 없이 제로만 되면 난 나날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빚 있는 분 제 마음 이해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30대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아미코제는 하는 거, 네트워크를 하는 것 이 부분이요. Y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사장님.
저는 성공의 노하우라고 할 때 뭐 어떤 디테일한 걸 사장님들이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가장 성공의 노하우냐, 무엇이 가장 성공의 출발이냐 해서 저는 무조건 Y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만 하느냐, 내가 왜 돈을 벌어야만 하고, 내가 왜 성공해야만 하느냐인데요. 저는 Y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이유가 성공이라는 거,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포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분명하니까 어때요? 성공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Y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사장님들은 난 Y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Y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Y가 간절할수록 여러분은 잘 버틸 수 있고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혹시 Y가 강렬하신 분은요, 분명히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 영어 보이시죠? Money isn't everything 이거든요. 돈이 모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다고 얘기해요? But everything is 뭡니까? money예요.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하다요. 저는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빚을 다 갚았잖아요. 빚을 한 7년 갚고 뭐 또 이렇게 기반하고 한 10년이 걸렸는데, 문제는 저에게는 자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엄마. 혹시 워킹맘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입시학원을 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제가 학원에 출근을 해요. 밤에 애를 내가 데리고 못 자는 12시, 1시까지 수업을 하고 오니까. 그래서 제가 시댁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시댁에서 10년 산 여자가 내공이 얼마나 센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10년 동안 시부모님이랑 살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어머님이 데리고 이제 자야 된다. 아시죠? 그리고 저는 새벽에 들어오고 이 생활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랑 물론 한 집에는 있으니 떨어져 있는 분들보다는 뭐 덜 힘들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에 대한 게 되게 가슴이 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뭔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거나, 아이 유치원 체육대회, 학교 입학, 졸업 여성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우리 아이는, 우리 우태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몫이었어요. 그게 이제 엄마인 저한테는 마음이 어떨까요, 사장님? 매우 찡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원인이 뭐였다? 부모의 빚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빚 있는 부모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빚 때문에 늘 도둑 전화 받고 뭐 날라오고, 그리고 아이는 팽개치고 엄마는 다시 일을 하고, 이 일상이 10년이 간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아이가 솔직히 잘 몰라요, 사장님. 어릴 때 어땠는지. 왜 아이 어릴 때 안으면 느낌 아시죠? 그런 거 몰라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었던 게, 그 생활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아이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냐면, 보통 고등학교 보충 수업을 들어가면 아침 7시 50분에 1교시를 해요. 그 수업을 들어가요. 그래서 대략 한 1시까지 학교 수업을 해요. 보충 수업을. 그러면은 학원으로 와요. 학원으로 와서 학원 스케줄을 소화해요. 그리고 한 10시, 11시부터는 다시 과외를 해요. 고3 아이들은요, 12시에도 수업을 해요, 사장님.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산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빚 갚으려고요. 그렇게 걸려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생활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저에게 돈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픈 거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 돈이라는 게. 가끔 이래요. 얘기만 나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기가 뭐였냐면, 제가 사립을 했잖아요. 과외를 한 거잖아요, 사교육을.
사교육을 하게 되면 뭐 서울대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빠삭해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는 고상이 뭐였냐면 유치원 때부터 아이템을 짜요. 이해하실 거예요. 운동하는 팀, 농구팀, 축구팀, 야구팀, 뭐 레고 하는 팀, 오르다 하는 팀, 영어 하는 팀, 한자 팀, 모든 팀을 짜고요. 아이에게 수업을 막 시키는 그런 엄마. 이해하시겠죠? 왜 그랬을까요? 보상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막 데리고 알콩달콩 책 읽어주고 같이 자고 막 이런 시간을 못 보내니까 나는 아이한테 이런 거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아이한테 막 어마어마했어요. 사교육비가. 근데 이제 유치원 때부터 그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을 유치원을 딱 보내놓으면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모여요. 그 팀짠 엄마들끼리. 근데 팀짠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 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여있는 아줌마들이 있는데 이 아줌마들은 거의가 다 의사 와이프예요. 공무원은 있지도 않고요. 자영업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수준을 맞춘다고 맞춰가면서 막 놀고 얘기하고 애들 교육을 막 얘기하는데 내가 제일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이 아줌마들이랑 차 마실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 이 아줌마들 내가 하는 것처럼 차 마시고 쇼핑 다니고 명품 보러 다니고 이러면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 모임을 끊기 시작을 해요. 끊으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을 막 뭐 당연히 학원 가리키는 일이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아이에 대한 꿈인데요. 저희 아이거든요. 이때가 아이가 중3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꿈을 꾸냐 하면 나의 아이를 정말 최고의 좋은 환경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게 엄마로서 어릴 때 해주지 못한 그 엄마로서 뭐랄까 최고로 바라는 나의 희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이제 미국 유학을 보내는데 사실 중3 때거든요. 중3 때 미국 유학을 보내는데 한 뭐 교육비 사립으로 보냈으니까 한 1억 정도를 이제 입학금이랑 뭐라 해가지고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아이가 인터뷰를 하려고 미국을 떠났다가 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유학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뉴욕을 갔다 와서 너무 무서움이 아이가 딱 찬 거예요. 네, 인터뷰하고 막 학교 돌아다니고 이러고는 무서움이 딱 차가지고요. 엄마 내가 꼭 유학을 가야지 행복한 걸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강한 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만든 기회인데 솔직히 아이 유학 보낼 때 다 반대했어요. 저희 남편도 어느 날 딱 저한테 자기는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도저히 메꿀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를 6개월 동안 안 보셨어요. 집에 가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유학을 결정했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그렇게 온갖 식구들이 미국 유학이라는 게 평범한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서울대도 있는데 꼭 미국 보내야 되겠냐.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못해줬던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물론 잘 자랐죠. 잘했던 것도 있지만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줘야 된다는 그 뭔가 압박감 같은 거 이해하실까요? 그게 너무 강했고요. 한 번도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강행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강행을 하는데 애가 딱 미국 갔다 오더니 이제 인터뷰 하느냐고 투어를 했는데 갔다 오더니 유학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돈은 한 1억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밀어냈어요 그냥.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고. 난 행복하지 않고 난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무조건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제가 밀어냈고요. 그러고서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일주일만이라도 상관없어. 일단 떠나고 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를 그냥 보냈는데 혼자 갔죠. 당연히. 저 되게 독한 엄마죠. 혼자 미국을 유학기를 간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통화가 왔겠죠. 얼마나 겁이 덜컥 나요. 얘가 잘 살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서 딱 통화가 왔는데 아이 얘기는 뭐였을까요? 엄마 한국의 학교는 학교가 아니야. 난리 난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요. 지금 저희 아이는 6년째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아까 사장님은 음대 버클리인데 저희 아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 컴퓨터공학을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아주 잘 생활을 했고요. 지금 자신의 꿈을 찾아서 너무나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아이가 됐는데 실리콘밸리로의 위치성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저한테 며칠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며 이러는 거예요. 네가 너무 부러워. 버클리 캠퍼스 막 아시죠? 외국에 그 느낌 있잖아요. 친구들이 뭐 콜롬비아 대학원을 다니고 막 그 웬만하면 다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부하고 운동하고 음악하고 막 이런 교회 활동하고 막 너무 끈끈해. 근데 우태야 있잖아. 엄마는 너 유치원 때부터 이 꿈을 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짜 저는요 아이에 대해서 내가 해주지 못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아이에 대해서 꿈꿀 때는 계속 지금 이 순간에 계속 꿈꿨어요. 신기하리만큼 아주 선명하게 꿈꿨어요. 선생님 아이한테 얘기해줬어요. 난 너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이 날을 꿈꿨다. 그리고 상상했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 지금 네가 그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엄마 너무 부럽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엄마 내가 보는 엄마 나이의 아줌마 중에서 엄마가 제일 멋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 그래서 그런 부모가 돼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 아니냐고 자기에게 그런 행복을 주기 위해 엄마가 그렇게 사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명품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그닥 욕심이 없는 여자예요. 차도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벤츠를 탈 뿐 욕심은 없는데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엄마인데 아마 대부분의 주부들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저는 뭘 한 거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거예요. 학원으로는 도저히 그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내가 도전해보지 않은 아니면 작은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Y를 얘기했지만 그닥 여유가 없었어요. 돈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아이의 학비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가 대신 내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 진짜 제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게을러지면 아이가 유학을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선생님. 이번 달에 내가 결과를 못 내면 아이는 유학을 포기해야 돼. 아이의 꿈을 버려야 돼. 계속 이 생각을 나를 괴롭힌 거예요. 저를 학대했나요? 근데 엄마가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집요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의 원동력이 바로 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꿈이든 인생에 대한 꿈이든 아이에 대한 꿈이든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꿈에 대해서 아주 집착해야 된다. 집착이 될 만큼 그냥 언제나 그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사장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어 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있고요. 내가 그 꿈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실감을 하신다면 성공이라는 거의 첫 출발은 꿈꾸는 거예요. Y를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모습을 갖고 싶다는 꿈을 그리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에 대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가 나잖아요. 내가 49세에 내가 50과 60은 어떤 삶으로 살아갈까인데 저는 사실은 학원 강사 중에서는 저의 롤모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의 질이 좋아진 사람도 여유로워진 사람도 존경을 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30, 40대에 돈 왕창 좀 벌고요. 그런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원장님들 계세요. 아니면 30, 40대는 잘 나가는 단가 강사였다가 50대에 공부방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길을 가면은 그들처럼 된다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학원을 통해서 성공한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갈급함, 나의 미래에 대한.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뭐 저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스폰서들의 성장이라던가 그분을 보면서 충분히 이 세계에서는 내가 시간이 가고 성공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롤모델이 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야, 연봉 5억? 연봉 10억? 좋겠다. 벤틀리 너무 좋겠다.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세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세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세계에서 다른 걸 꿈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저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23년 동안 학원이라는 걸 하고 학원 운영을 한 제가 그걸 버린다는 거 쉽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먹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의 삶을 하나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도구를 내가 잡고 있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에 뛰어든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성공이라는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뛰셔야 되는 건데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게 되게 위험해요. 사장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안 그래요? 그냥 이뻐지기만 하면 된다고. 사실은 그것만으로 성공이 온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미코젠을 만나셔서 디톡스하고 제품 드시면서 예뻐지실 건데요. 그것만으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들이 지금 우리는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 성공을 하는 거, 꿈을 이루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장님들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 대가지불이 따른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뭐 학원이라는 일반 사업을 통해서도 빚을 졌었고 학원이라는 걸 운영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와 보내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가족과 지인과의 시간은 분명히 줄 겁니다, 선생님. 이 각오를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각오를 한다는 건 뭐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얻을 것,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인데이에 오시는 거 있죠. 지방에서 오셔서 하루 종일 있는 거, 이거 시간 투자잖아요. 이거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주말에 1박 2일 세미나하고 원데이 세미나 하죠. 근데 참석 못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약속과 가족이에요. 그거를 놓을 수 있겠냐고, 그걸 미룰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선생님. 이게 이 가족과 지인과의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각오를 하지 못하시면은요, 사실 이 속에서의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성공,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성공은 어려우실 겁니다. 이걸 각오하세요, 선생님. 저는 근데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각오한 게 아니고요. 워킹맘이 되면서부터 각오했어요, 그냥. 네, 아이 학교 행사 하나도 못 가고 뭐 생일잔치 이런 거 엄마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월 1,000만 원 벌기가 어려웠던 게 제 학원 생활이에요. 그런데 아미코제는요, 그 이상을 벌 수 있는데 버는 분들 많은데 가족과 지인과의 시간을 약간 미룬다는 거, 과연 이거를 내가 성공할 때까지 가능하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꼭 질문을 사장님들 스스로가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본업의 수입입니다. 줄 거예요. 지금 가게 있는데 누구 알바 맡겨놓고 오신 분 있지 않나요? 그죠? 또 지금 영업만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월마감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본업의 수입이 준다는 거를 두려워하시나요, 사장님? 전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사장님. 네트워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명함이 떨어지기 전에 네트워크 사업을 해라.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백수가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본업에서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수입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누구한테 명함을 내밀면 어필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얘가 실패하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거로 가나 이렇게 반응이. 근데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연봉 1억이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나 자영업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네트워크를 하거든? 왜 이건 미래의 대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아주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수입이라고 하는 게 얘가 멈추고 나서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수입이 있을 때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본업이 있으실 때 일은 시작되겠네요. 그럼 투잡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겠네요. 물론 본업으로 하시는데 시크릿에 죄송합니다. 아미코젠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무섭죠, 버릇이. 그러면 보통 투잡으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 하고 있었던 본업에 대한 시간 투자가 줄겠네요. 그럼 수입이 줄겠네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미코젠 왔다 갔다 하다가 본업 조금 소홀해지고 영업 실적 안 나와서 매출 좀 주니까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하니까 수입 준다고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과거에 지금 하고 계시던 일 속에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해야지. 저는 그래서 이것도 각오하라네? 너무 무서움을 주나? 본업의 수입이 줄 거예요, 아마 사장님.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미코제를 통해서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요, 본업의 수입이 준다 할지라도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다양한 경비 들 수 있습니다.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누구 친구 만나려고 버스도, KTX도 탈 수 있고 기름값 들 겁니다. 이거 두려우세요? 그럼 사업은 말아야죠. 이거 두려우시면 그냥 소비만 하세요, 사장님. 이거 두려우시면 그냥 소비하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콜라겐 먹으라고 하고 디톡스 하라고 하고 아시잖아요. 정혜원의 수준으로는 얼마를 버시는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요? 삶을 바꾸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성공이요. 꿈을 이루는 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네트워크라는 걸 구축하고 나와 같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드는 경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꺼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돈 번거놓고 쓴 것만 많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벌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수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대가 지불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제일 안티가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함께 하시는 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고요. 배우자의 반대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결단을 한 사람이냐면 일단 친정과 시댁을 안 간다예요. 저는 좀 못했죠. 안 갑니다. 성공하기 전에 안 가겠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기 이전에 학원 할 때요. 명절이나 생신 때 친정 가고 이래도요. 사장님 저 드리는 돈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아무리 내가 학원 생활을 20년을 하고요. 학원계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요.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이 그 수준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40살도 넘어가지고 아이한테는 교육비로 수천만 원을 쓰면서 부모한테 몇십만 원 드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친정집에서 전화가 오면 두려워요. 왜요? 아프신 건 아닐까? 어른들 나이 드시면 그런 두려움 있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가는 게 중요해요?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물론 제 이 말은 사장님들이 받아들이실 때 뭐 어떤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안 가겠다는 뜻 아닌 건 아시잖아요. 내가 1년, 2년, 1년에 2번 가서 2번, 3번 이거 내가 미루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나은 거냐 내가 거기 가면서 계속 용돈 10만 원, 20만 원 드려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결단해 본 거예요, 사장님. 안 갔어요. 쌩 깠어요, 말 그대로. 제사 쌩 깠고요. 제가 시부모로 한 10년을 살았을 때 모든 제사 다 했거든요, 어른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내가 통해서 성공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에 미팅할 때 시부모님 전화 와도 아예 꺼요. 안 받았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미쳤구나. 학원 잘하다가 나 그죠? 그리고 어른들은 본인들 무시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생신 때도 안 오고 제사 때도 안 갔어요, 사장님. 그럴 만한 시간이 엄밀하게 따져서 없었냐?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미팅을 하는데 팀 미팅을 하는데 사람들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오늘 시부모님 제사랑 파트너들 절 욕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나는 성공을 당기고 싶었어요, 사장님. 성공을 당기고 싶었던 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빨리 성공을 당겨놔야 내가 그 이상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1년, 2년 참아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 다음 답들이 중요해요. 제가 네트워크로 성공을 했죠. 전사에서도. 저는 남편이 찡찡거리자 그냥 차를 사줬어요. 그냥. 남편이 고르라고 했더니 볼보를 고르더라고. 사줬고 어머니 있잖아요. 시어머니. 제사에 못 가고 뭐 생신 때 못 가고 다 못 갔죠. 제가 명절 선물로 BMW를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안 와도 된다지 이제. 아니 제사 음식을 왜 네가 하니? 이거는 리얼 스토리예요, 사장님. 사장님들 반대하실 건데요. 그냥 무시하고 저는 직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욕 먹겠죠. 먹어야죠. 그냥 직진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사장님. 괜히 눈치 보고 또 갔다가 이랬다가 또 뭐 시댁에 있다가 톡방 보다가 또 아무리 이게 흐지부지 하는 것도 아닌 것도 해서 1년, 2년, 3년 해서 시간이 가고 결과를 못 내는 것보다
결과는요, 사장님. 욕 바가지로 먹고 결과를 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제 계산은. 그리고는 아들의 모든 유학비 제가 다 내거든요. 그리고는 남편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가니까. 가끔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전국에 파트너가 있으니까. 남편이 속상하겠죠. 안 되겠는 거야. 하루는 정말 나를 잡아서 남편이랑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해야 될 일이 많다. 나의 파트너가 수천 명이고 이제 내 성공을 넘어서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난 전국으로 뛰어야 되는 사업가가 됐다라고 얘기했죠. 날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꿈을 찾아라.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이 기도 끝에, 제 남편이 크리스찬인데 기도 끝에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저희 남편이 신학대학원 17학번이에요. 지금 2년째 저희 남편이 신학대를 다니고 있어. 꿈을 찾아서. 가족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장님. 무엇 때문에? 나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대가지불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대가지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내가 꼭 저렇게까지 시간 투자하고 저렇게까지 감수하면서 이거에 성공을 하셔야 되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정말로 가장 큰 위험은 뭔지 아세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꾸 무엇을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훨씬 더 큰 문제예요. 해보세요. 욕도 먹어보시고 부딪혀도 보고요. 실패하면 어때요? 또 다른 게 있겠지. 그거 가서 또 해보고. 젊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숨 쉰다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사장님?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를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해본 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두려우실 수 있고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감수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오늘 불살림이 어떠냐. 나의 열정이라는 것을 남겨두면 뭐하리. 나중에 내 인생이 그때까지 보장되냐고요. 오늘 살 때 오늘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매일매일 쓰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감수하실만 합니다.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될 일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오늘 여기에 구성원이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 같은 마인드로 조금은 천천히 이런 마음을 드시고 가지시고 계신 사장님도 계실 거고요. 아주 그냥 지금 열정에 넘치는 사장님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사업의 패턴을 조금만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거예요, 사장님. 내 스스로가 프랜차이즈 오너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딘가를 이 시스템적인 참여라는 거는요. 프랜차이즈 오너로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내가 늘 갈까 말까를 갈등하는 순간 사장님들은 오너가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오너가 아니면은요 그냥 월급 받듯 알바비 받듯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오는 거, 1박 2일 세미나 오는 거, 아침에 일어나 미팅을 하는 거, 톡방에 글을 남기는 거, 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내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장님들은 프랜차이즈 오너이신 겁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스폰서에 의해서 아직은 누가 끌고 와야 스폰서가 차를 태우고 와야 이렇게 아직 수동적이라면 사장님은 아직 아미코젤 내 오너라는 생각을 아직도 못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거는요 스폰서 위에 있지만 사장님들이 돈 벌어서 스폰서 주지는 않아요. 어차피 사장님의 재산이고요. 사장님들의 수입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왜 하우투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사업으로 인정해라.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 프랜차이즈 오너로 인정하라 해요. 저는 학원을 하면서 그 학원이 원생이 적을 때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적자거든요. 그 영업을 뛰어야 돼요. 일단 학부모들 상담부터 들어가요.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트워크도. 학부모 상담 들어가서 어떡하게 해요? 수학 듣는 애를 영어까지 끊게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야. 수강을. 이해하시겠죠? 전과목으로 돌리는 거야. 상담을 해서. 그럼 매출 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로도 안 돼요. 그럼 학부모한테 학부모를 소개받아. 뭐 입시 설명회도 해. 별의별 거 다 해서 결과적으로 뭘 유도해야 하죠? 학원 매출이요. 그럼 난 아미쿠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미쿠젠 파트너들이 있어요. 이분들 속에서 소비를 이끌어야 하고 이분들 속에서 누구를 연결받아야 하고요.
하고요. 내가 새로운 뉴페이스를 찾아서 움직여서 내 바이너리를 끌어당기는 일을 나는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랜차이즈 오너란 말이에요, 사장님. 매출이 줄고 있는데 오너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계약하는 너무 적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미코젠에 사인할 때 한 2억 정도 냈다고 생각해보면 2억 아까워서라도 우리는 아마 아직 새벽부터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내가 투자한 게 너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스폰서 똑 쉽게 시작하면서 난 사업이 포기되는 거거든. 사업을 그만두기도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너인 마인드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오너인 마인드로 가져가 보세요, 사장님. 아침에 저는 학원이 힘들 때는요, 사장님, 제가 새벽에 가서 청소도 제가 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3, 40만 원 드리거든요. 그것도 아까워서.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계속 적자가 이어지는데 차량 운행 누가 하겠어요? 차량 기사 보내고요. 제가 하는 거예요. 원장들이 다 하는 거 모르세요? 청소부터 차량 운행 칠판 지우는 것까지 원장이 다 해요. 사장님 자영업이 안 될 때.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아미코젠이 내가 비즈니스 오너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아침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하자고 썼는데요. 전 정말 민감하려고 내 스스로가 민감하려고 노력해요. 화요일 메인데이 11시에 몇 명 오나, 2시에는 몇 명 오나, 명단 몇 명 올라오나, 원데이에 몇 명 오나, 1박 2일 세미나 몇 명 오나, 어느 팀이 몇 명 오나, 몇 명 오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 사실은 이게 직급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장님. 어차피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매출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있어요. 매출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모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조직이 제가 바라볼 때 가장 힘들어요, 사장님. 누가 과연 교육을 하고 누가 이거를 전하고 누가 나를 복지할 것인가 이 생각이 들면은 그 조직이 줄어들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일단 방법이 없어서요. 리더부터 리더한테 붙는 거예요. 스폰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중간 리더든 사업자들이 붙으면 파트너들은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리더는 원래 그러는 거잖아,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나부터 메인데이에 오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세요. 메인데이를 오게 되면 사장님 원데이는 무조건 참석하게 될 거예요. 원데이를 참석하게 되면 무조건 1박 2일을 오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무조건 이 사업을 프랜차이즈 오너십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얼마나 많은 숫자로 늘릴 거냐의 문제예요. 저는 혼자만 늘 참석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죠? 정말 자세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사업은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혼자서 배워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와 여기에 함께해야 사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숫자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또 하나. 마감이 없죠. 특히 볼륨 마감 하나도 없잖아요. 매출 대비에 대해서 소실적의 12% 커미션을 15일마다 줄 뿐 날라가는 거 없으니 소실적 볼륨 500 더 해야 돼, 1000 더 해야 돼 이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되는 대로 받죠? 안 그런가요? 거기에다가 대실적이 길어요. 소실적을 못하네. 여기는 어떻게 대실적 매출, 대실적 호칭 볼륨이 2월 되냐고 이 회사는. 그러니까 대실적이 한 달 지나서 없어지면 아까워 죽겠으니까 대실적 볼륨이 좋을 때 소실적 가져서 지금 가실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너무나 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실적의 매출이, 대실적의 호칭 볼륨이 얼마나 쌓이든 계속 누적과 2월을 주네요. 소실적, 대실적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소실적 언제나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직급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들이 내가 지금 대실적에 16개가 있어요. 그럼 플래티넘이죠, 대실적은. 소실적에 10개예요. 그럼 사장님은 이번 달 지나면 그냥 실버로 호칭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실적에 있는 16개 싹 없어지면 어떡하실래요? 떼어가지고 플래티넘 아마 하시지 않을까요? 이걸 꼭 제약 기준으로 줘야만 하나 우리는? 꼭 보상 플랜을 틀로 그렇게 바꿔내야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인간인가? 이게 수동적인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내가 대실적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소실적을 이끌어내서 직급 마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아미코젠에서 호칭 보너스는 월급과 같아요, 사장님. 호칭 보너스라는 걸 얻어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지금 몇십만 점 부족해서 브론즈 안 되시는 사장님들 마지막까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안 해도 되지 이 생각 하시거든요.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요. 소실적 기준의 수당 받을 거고요. 직급만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브론즈 마감을 하셔야 20만 원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월급이라는 책정의 호칭 보너스가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이 플랜에 의해서. 저는 그게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대실적 권력 없어질 수 있다라는 각오로 소실적을 띄세요, 사장님. 그렇게 해서 내가 적어도 플래티늄, 적어도 실버 이걸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사장님들 돈 안 들지 않습니다. 실제 아메코젠의 플랜으로는요. 실버 유지로는 월 300을 말하고 있고요. 플래티늄 유지로는 월 500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충분히 아메코젠만 올인할 수 있는 급여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러면 적어도 실버는 내가 최고직급 실버였다 그러면 승급은 못하더라도 실버를 유지하기 위해 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급만 위해서 뛰지 마시고요. 유지를 위해서 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하셔야 편안하고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해하실까요? 네. 저는 이 사업은 단순하게 브론즈에 이어달리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첫 사업 스타트는 당연히 내가 브론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좌우에 2명 또는 2명 1명 이들을 봐. 누가 브론즈 할 만하지? 누가 브론즈가 될 Y가 있지? 누가 움직이지? 누가 명단을 내놓지? 이거 보면서 브론즈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개주 해보셨죠, 사장님? 개주에 내가 돌 때 내가 내 구간을 뛰고 나면 그 다음 구간에 누군가가 뛰어줘야 되죠. 그래야 전체가 개주가 완성이 되죠. 이것처럼 생각하세요. 꼭이요. 그러면 내가 브론즈가 된 순간부터 이 바톤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를 생각할 거예요. 내 파트너를 보겠죠. 그리고 그를 만나겠죠. 그 다음 브론즈는 너라고. 그렇게만 되면 일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사장님. 여러분이 스폰서, 바톤을 주는 스폰서가 아니라 바톤을 받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막 뛰어오는 스폰서는요, 바톤을 막 주고 싶어. 이게 성공의 계단의 첫 계단이니까. 브론즈 바톤 터치를 막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이 파트너들이 아무도 안 쳐다본다? 다 딴짓하고 있어. 집 안에 가 있거나, 자기 본업에 바쁘거나, 여기에 아무도 안 오고 막 미쳐 죽죠. 그러면 사장님들이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 스폰서가 주는 바톤을 받을 자세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는 이거 아니에요, 사장님. 스폰서가 어디서 오는지 눈을 응시하고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어달리기가 되던가요? 뛰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탠바이 하고 내 스폰서의 바톤을 딱 받을 이 자세 요게 되시면 바톤은 사장님에게 갑니다. 바톤을 다 받고 싶어하는데 파트너가 고르는 건가요? 스폰서가? 스폰서는요, 그 중에 가장 자세를 잘 갖춘 사람에게 바톤을 줄 거예요. 사장님들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준비 안 하고요, 엉뚱한데 신발 묶고 있고 딴 데 보고 있는데 내 바톤 받더라고 막 소리를 친다? 여러분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나요? 이러면 되게 일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고요. 스폰서님 전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잡 바꾸고 싶고요. 저는 아이도 유학 보내고 싶고요. 전 이곳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라고 사장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파트너가 있는지를 보세요, 선생님. 그분에게 브론즈 바톤을 어떻게 해라? 전달해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은 그 바톤을 받기 위한 뭘 갖춰라? 자세를 갖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제 물론 저도 한 달에 크라운이 됐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한 번에 뚝딱 뭐 이렇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대요. 세상에 한 번에 되는 것은 없다. 우리에게 단지 한 번만 보일 뿐이다. 저라는 사람이 글쎄요, 스피치 능력이 있다, 교육 능력이 있다. 23년 동안 학원에서 갈고 닦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착, 일의 결과에 대한 애착, 저 돈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곤함을 견디는 거, 전 1년에 10만 킬로를 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왜 견딜 수 있었냐고요? 전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돈 때문에 힘든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발 뻗고 자지를 못했으니까 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공자가 탄생되는 데에 단순히 아미코진을 만났기 때문에 한 달에 뚝딱 크라운이 되고 전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걸 그 이전부터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연습하고 훈련했던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짜자잔 해서 핀과 스윙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걸 얻기에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걸 경험했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많은 거를 경험해야 된다. 특히 그 경험은요, 실패일 건데, 석세스라는 이 성공을 저렇게 돋보기로 보잖아요, 사장님. 사장님들 보이세요? 전 보여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실패라고 써 있어요. 눈 좋죠? 석세스라는 단어를요, 돋보기로 본다면, 저 글자가 무슨 글씨로 써져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저번에 수없이 많은 실패가 만든 글씨란 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쨌든 성공은 안 와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어딜지 몰라요. 우린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요, 성공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은 실패를 했느냐예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들보다 조금 더 성공했다면 전 훨씬 더 아팠고 훨씬 더 힘들었고 훨씬 더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한 거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하실 각오 되어 있나요? 네. 진짜요? 네. 오늘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미코진을 만났으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사장님,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처럼 아픈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아미코진을 통해서 사장님들의 아픈 거, 힘든 거 모두가 다 전환될 수 있고요. 삶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